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문제 어디까지 풀었죠? 150쪽까지 했어요. 자, 151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등속 원동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져 보도록 하자. 등속 원운동은 물체가 받는 힘. 자, 이 힘을 부심력이라고 하는데, 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항상 수직이지, 수직인 운동이며 등속 원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원의 중심, 운동 방향 원의 접선 방향이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수직하고 속력하고 접선이 되는 답이 3번이 되겠구나. 자, 6번. 오른쪽 그림은 질량 2kg인 물체가 반지름이 5m인 원둘레를 30m/s의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1초당 회전수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는 쉽게 표현해서 뭘 이용하는 게 좋아? 주기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주기란 t는 v분의 2파이 얼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되지? 30m/s가 되겠지. 자, 2 곱하기 파이 대신에 3을 쓰기로 했고 얘는 5m만큼이 됐대. 따라서 자, 전체 값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얘 30이고 얘 30이니까 1초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따라서 진동수 F는 1Hz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7번 문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자. 인공위성의 속력은 인공위성의 질량이 클수록 빠르다. 속력과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인공위성의 속력 구하는 식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아. 라지 m인 이런 상태에서 반지름이 어린 곳의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대. 이 물체는 안쪽으로 당겨지는 구심력, 즉 만류 인력에 의해서 접선 방향의 V라는 속력을 갖게 되지. 즉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구해보면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가 있지. 이 값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ma인데 얘가 얼분의 mv 제곱이 되었다라고 해요. 따라서 v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얼분의 g m이 돼버리므로 속력 v라는 녀석은 루트 얼분의 gm이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인공위성의 질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X. 인공위성의 속력은 궤도 반지름의 제곱근에 반비례하지, 비례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얘도 X. 인공위성의 주기는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주기 T는 V분의 2파이 얼이 돼버리니까 얘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M분의 얼의 세제곱이 돼버렸대. 오케이? 얼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궤도 반지름이 세제곱에 비례한다. 맞자. 이것도 틀리지. 왜? 주기의 제곱이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인공위성 주기는 정확히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가 맞아. 그래서 얘도 X. 자, 인공위성의 주기는 지구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게 된다. 인공위성의 주기를 살펴보니까 주기는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거지.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8번. 자, 그림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인공위성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인공위성의 모형의 질량은 2kg이고 궤도 반지름은 4m이다. 자, 이때 인공위성의 주기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주어진 식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인공위성의 주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루트 2파이 곱하기 루트 gm분의 얼의 세제곱이 되어버렸죠. 자, 파이를 3이라고 썼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gm 대신에 여기에서는 1이라고 쓰기로 했죠. 1분의 반지름에 즉 4의 세제곱이 됐대. 4의 세제곱하면 64지. 64니까 8이 빠져나오게 되네. 자, 6, 8이 48. 그래서 48초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형태를 판단하는 자, 이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자, 여긴 하브루타도 한번 좀 풀어보세요. 이 부분은 연습하면서 좀 풀어보시고 문제로 가보도록 하자. 타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 재미난 타운 특성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한번 좀 봐봐. 옛날에 가르쳤던 과거 형들 수학 잘하는 애들은 타운 방정식 증명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더라고. 할 수 있어? 타운 방정식 증명? 한번 해봐봐. 타운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 이무의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이거든. 그래서 그냥 참고로 재미나니까 그냥 해봐. 얘는 한 점이 있고 요런 점을 all1. 자, 임의 지점으로 요런 점을 all2 여기를 셌다라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들의 거리를 계산해 보는 거야. 이 녀석들의 거리의 합이 all1 더하기 all2의 합이 a가 돼버리거든. 오케이? 요거 어떻게 구해야 되니?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하면 될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두 식을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짬뽕을 시켜줄 수가 있어. 짬뽕 시키면은 얼르르르 하다 보면 그냥 바로 두둑 나와버려. 그래서 한번 이거 그 다음에 포물선 방정식 한 번도 이런 거 증명 안 해봤지. 그 다음에 쌍곡선에 대한 방정식 이런 것들을 한번 증명해 보면은 너가 나중에 수학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해보면 진짜 재밌어. 요즘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시간 좀 비교적 많이 남잖아. 그래갖고 이런 얘기들을 한번 증명을 쭉쭉쭉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자,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사인 합곡 공식 증명해주고 했었지. 사인 A 더하기 B는 사인 A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사인 B. 증명 안 해줬어? 니네한테 왜 증명 안 해줬지? 너네 싫어하나 보다. 한번 해볼까? 사인 한번 증명해본 적 있어 없어? 사인 A 더하기 B 해본 적 없어? 그냥 외우기만 한 거야? 오호, 너에게 수학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또 알려줘야 되겠구나. 수학이 되게 재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만 알 줄 알면 그냥 다른 것도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 되고 다 될 거야. 자, 얘는 얼마가 되지? 얘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잖아. 그치? 얘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 줄게. 더 많은데 그냥 머릿속에 남은 게 이 정도밖에 없어서 선생님 너 다 까먹으니까 응? 나이 먹으니까 안 하니까 다 까먹더라고.
참고로 이 식의 증명은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다 외우라고 그래갖고 수학 선생님들이 이걸 증명을 안 해주셨어. 근데 대학교 다닐 때 항상 궁금해했었어. 왜 이렇게 쓸까? 왜 이렇게 되지? 라는 게 너무 궁금해갖고 찾아갖고 한번 증명을 해봤었어. 그래서 증명해본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한번 소개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다른 대학 수학을 이용해갖고 풀어보니까 더 쉽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해 보라고 알려줄게. 얘가 A, B, C야. 자, A에서 자, BC 상에 수선을 내렸어. 이 점을 H라고 할게. 얘가 알파, 얘가 베타야. 자, 여기에서 요걸 한번 살펴보자.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 이때 얘를 밑변으로 해.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AB, 선분 AB 곱하기, 자, 높이는 C에서 AB 상에 수선을 내려. 그럼 이 높이는 뭐가 되니? 노란 아이의 길이는 AC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그치? 자, 한편 얘는 또 삼각형 ABH를 구해보자. 삼각형 ABH는 2분의 1 곱하기 자, 뭐가 돼버립니까? 요변의 길이 곱하기 이변의 길이, 아니다, 이변의 길이 곱하기 이변의 길이 해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선분 얼마? BH 곱하기 AH가 돼. 자, 여기서 BH라는 녀석은 자, 이변에 대한 높이 성분이 되겠지. 그러면 쟤는 뭐가 되니? A, B 곱하기 사인 알파라는 값이 될 거야. 이게 이변의 길이야. 이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지? 이변의 길이는 얘의 높이 성분이 밑변 성분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AC의 코사인 베타라는 값이 돼.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CH를 구해보면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자, 얘는 이변의 길이 CH 곱하기 AH가 돼버리겠지. 여기서 CH라고 하는 것은 AC의 높이 성분이야. 자, AC의 높이 성분이니까 사인 베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성분은 얘의 밑변 성분이 되겠지. AB의 자, 코사인 알파가 됐대. 그러면 큰 삼각형의 넓이는 두 삼각형의 넓이와 같잖아. 2분의 1 공통이고 ABAC가 되지. 묶어서 다 지워지니까 얘는 결국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값이 돼버렸어. 와, 쉽다, 그지? 한 번도 증명해 본 적이 없어. 하주는 증명해 가서 써본 적 있지? 내가 해줬니? 상현이 없었니? 아하. 그럼 여기까지만 하자. 오일러 항등식이 또 있거든? 그건 진짜 신의 한 수 아니니? 오일러 항등식 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 응? 이것도 간단한 편이지.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 갖고 찾아갖고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증명할까? 사실 이 식만 보면 막막하단 말이야. 근데 더 막막한 이유가 고등학교 때 계속 외우라 그래갖고 증명 안 해도 증명 없이 외웠기 때문에 더 막막했지.
그러니까 도형을 이용하니까 줄줄줄 풀려버리더라고. 또 책에도 증명하는 게 거의 안 나오잖아. 수학의 정석도 이거 증명 안 나오지. 수학의 정석 나오니? 대수적인 방법을 증명하니? 기억이 없어. 정석책 버린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자, 그러면 스스로 실력 높이기. 이것도 우리 했었니 조금? 하나도 안 했었니? 12번까지 했대. 상현아, 너 앞부분 너 안 했던 거니까 13번부터 할게. 좀만 늦게 오지 하죠. 다 완벽하게 커버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상현 수업 안 봤지? 이번 지난주. 자, 그러면 13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어느 행성 주위를 타원 궤도 운동을 하는 위성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라지 m, 행성의 질량 라지 m, 근일점 거리를 얼1, 원일점 거리를 얼2, 또 원일점에서 위성의 속력을 v를 알고 있을 때, v를 알고 있대. 자, 이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위성의 질량을 알 수 있을까? 위성의 질량 알 수 있을까? 이 상태에서 위성의 질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응? 자, 두 번째, 위성의 주기를 알지 못한다. 위성의 주기는 알 수가 있어. 왜? 얘의 a라는 값이 얼마가 되지? 이 a라는 값이 여기서 얼1 더하기 얼2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위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자, 어떻게 나타납니까? 얘는 gm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 돼버리지.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 질량 주어져 있지? a는 구할 수 있지? 파이 알고 있는 값이니까 얘는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x. 위성의 긴 반지름 알 수 있지? 긴 반지름이 2분의 얼1 더하기 얼2가 됩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자, 근일점에서 위성의 속력 알 수 있지? 얼1 v는 얼2 v와 같아. 그래서 자, 근일점의 속력 v 프라임이라고. v 프라임은 얼1분의 얼2분의 얼1 이거 뭐야? 원투가? 얼1분의 얼2 곱하기 v라는 값이 돼 버리지. 그래서 속력이 빨라졌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원일점에서 위성이 받는 만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위성의 질량을 모르지. 위성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만력을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만력 알 수가 없다. 그래서 x. 자, 14번을 저 배달이죠. 아직 배달 시켜 먹을 시간이 아닌데 되게 시끄러워. 오늘은 좀 난데 월요일 날 아주 이상하게 이쪽 근처에서 수업하다 보면 창문 열고 술 처먹고 노래를 어마무시하게 불러. 월요일부터 술 처먹고 그러고 싶냐고. 월요일은 신성하게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인데, 그치? 장구는 물론 아니지만 장구는 오늘이 토요일 같은 날이야. 내일이 일요일. 수요일날 선생님들이 수요일날 주로 쉬기 때문에. 자, 14번 그림은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을 때 사과가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끌려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달과 사과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이 녀석들에게 작용하는 힘이 얼마가 되는 거지? 만류력이야.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야. 이 값이 ma가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 a는 얼 제곱분의 gm이야. 그럼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위치에 관한 함수로만 주어진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가속도 크기가 같습니다. 달과 사과가 작용하는 중력은 같다? 각각의 질량이 곱해져야 되지.
질량이 곱해져야 되므로 얘는 같지 않다. 지구의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의 크기가 커진다. 지구의 질량과 관계하지.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도 크다라고 하지. 그래서 얘는 5가 되겠지. 그래서 기, D가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자, 15번 문제. 그림은 어떤 행성 주위를 위성이 타운궤도상의 내정 A, B, C, D를 따라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는 6T입니다. 6T이고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2T입니다. 그러면 D에서 A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얼마일까? D에서 A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T가 되겠지. 맞아요? 왜? D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3T야. 전체 주기가 6T니까, 그지? 절반이니까 3T라고 대칭이니까. 그러면 D에서 A까지 가는 게 T가 되니까 C에서 D까지 오는 것도 뭐가 돼? T가 되겠지. 그럼 같은 시간 동안 휩쓴 타운궤도상의 면적이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S1 대 S2의 비는 2대 1이라는 비를 갖겠지. 휩쓴 면적이 2대 1이래. 자, 한번 보자. C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T다. 맞죠? 만력의 크기는 A와 C가 서로 대칭인 위치에 있지. 같은 거리에 있단 말이야. 따라서 만력은 같습니다. 5가 되겠고 면적의 비 S1 대 S2는 2대 1이다. 맞죠? 따라서 얘는 길이가 모두 다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그림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궤도 운동하는 행성 A, B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A의 긴 반지름은 B의 3배가 된다라고 했어요. B의 3배래.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자, 공전주기라는 녀석을 살펴봅니다. 자, 공전주기라는 걸 살펴보는데 공전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바깥쪽에 있는 I가 A가 되지. TA의 제곱은 중심행성이 같기 때문에 자, 장반경이 B의 몇 배라고 합니까? 긴 반지름이 3배라고 얘기했지. 그렇다면 얘는 얼마? 3A의 세제곱에 비례해. TB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A의 세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TB분의 TA의 제곱이라는 값은 자, 얘는 27분의 1이라는 값이 돼버립니까? 맞아요? 따라서 TA라는 녀석은 자, TB라는 녀석은 자, 뭐가 돼버리지? 맞아 이거? 이거 잘못 썼지? 27이지? 이게 됐지. 자, 그렇다면 TB라는 녀석은 자, TA의 몇 배가 되지? TA라는 녀석은 TB의 얼마? 3루트 3배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3루트 3배입니다. 자, A가 현재 위치에서 자, A점까지 가는 동안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지. 반지름이 줄어들고 있잖아. 그죠? 행성에서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A까지는 속력이 빨라집니다. 자, 한편 A가 스몰 A점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 점점점 빨라지지. 맞습니까?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7번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17번.
자, 그림은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하는 타원 A와 행성 A와 타원 운동을 하고 있는 행성 B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타원에 있어서 색칠된 부분의 면적과 전체 면적의 비는 1대 4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체 면적이 4라고 하면 지금 B 구간 색칠된 부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공전 주기 t의 얼마가 되지? 4분의 1배가 되지. 4분의 t라는 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A와 B의 공전 주기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얘는 긴 반지름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4얼이 돼버리지. 맞아요? 4얼이래요. 그럼 공전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자, 얘는 얼마? 주기가 8배만큼 차이 나겠지? 맞아요? 타원 궤도가 주기가 t라고 한다면 A의 공전 주기가 t라고 했으니까 자, B의 공전 주기는 얼마? 8t가 되겠지? 8t가 된다. 그래서 얘는 x예요. 자, B의 속력은 A점에 있을 때가 B점에 있을 때보다 빠르지. 근일점에 위치니까 속력이 더 빨라야 되겠죠. 행선표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더 빨라야 한다. 행성 B가 색칠된 면적만큼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은 t다. 전체 주기의 몇 분의 몇이라 그랬어? 4분의 1이라고 했지. 8t의 4분의 1이면 얼마가 되니? 2t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x가 돼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은 네 하나만 옳겠네요. 자, 18.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혹시 헨리 혜성의 움직임 책에서 관찰한 적 있니? 혜성은 일명 꼬리별이라고 하잖아. 꼬리별이 나타나는데 이 꼬리에 대해서 본 적 있어? 원래 꼬리 하나는 희미하고 하나는 크게 나타나서 서로 다른 방향의 꼬리를 갖거든. 이게 얼음, 먼지 등으로 구성된 별이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이면 뒤로 버리는 게 있어. 또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게 있어. 그래서 태양풍의 영향이 더 커. 그래서 근처에 오게 되면 속력이 빨라지니까 꼬리별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흐릿하게 그리고 진하게 태양의 반대쪽으로 나타나는데 근처에 올수록 굉장히 꼬리가 커집니다. 밝게 빛나요. 가속으로 나갈 때는 두 개의 꼬리가 나타나는 거죠? 2개의 꼬리가 나타나는데 주로 관찰하는 꼬리는 태양풍에 의한 꼬리가 주로 관찰이 되죠. 저희 봤을 때 보통 꼬리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꼬리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 꼬리의 반대 방향 뭐가? 운동 방향이 꼬리의 반대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 그 태양풍이랑 태양풍이랑 이런 위치에서 얘는 꼬리가 살짝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 이거는 운동하면서 버리고 가는 거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태양 방향이 있으면 태양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얘네들이 태양 근처로 오면서 꼬리의 움직임을 보면 꼬리가 태양 반대쪽으로 나타나. 그 태양에 가까이 올수록 어때? 꼬리가 더 커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뒤로 흘리는 녀석들이 있대. 근데 이거는 많이 관측되지는 않나 봐, 크게. 아마추어 관측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근데 헨리성 워낙 크기 때문에 헨리성은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 또 되게 웃긴 것도 알게 됐어. 옛날에 진짜 막 선생님이 상식이 그렇게 무식한가 할 정도로 새로운 사실. 태양계에 다니는 해성 중에 일부는 태양이 초점이 아니고 목성이 초점인 아이들도 있어.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목성이 초점이 돼갖고 목성의 식구라고 하더라고. 목성이 바깥쪽에서는 태양이 없다고 지가 왕노릇하나 봐. 그래갖고 그렇게 목성에 쫓아갖고 운동하는 아이들도 있어. 요즘 또 재미난 거 되게 많지.
나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해. 발표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주망원경 하나가 은퇴했거든. 케플러 망원경.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올라간 지 얼마 안 돼. 수명이 어린데 죽은 아이야. 그래갖고 얘는 왜 이렇게 어린데 죽었을까? 실제 허블 1은 지금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허블 2를 쓰고 있거든. 허블 2를 많이 쓰는데 허블 2가 나이가 케플러 망원경보다 훨씬 더 많거든. 근데 허블 2는 아직도 작동하는데 케플러는 작년에 은퇴시켰어. 왜 은퇴시켰는지? 아니? 되게 재미나. 이 케플러 망원경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태양계가 있지, 행성계가. 그쪽에 오면은 그쪽 생존구역을 탐구하는 거야. 옛날에는 보통 딥스카이 해갖고 먼 우주 쪽에 심해 우주 쪽, 심우주 쪽을 많이 관찰했는데 그거보다는 뭘 관찰을 많이 한 거야? 근처에 지구가 속한 태양계와 비슷한 태양계, 3점 몇 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하지. 지금 보이저 2호가 거길 향해서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쪽 방향으로 날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존구역 내 탐사, 그 다음에 또 유사한 태양계를 또 찾아내는 거. 자꾸 태양계 운명인데 사람들이 비관적인가 봐. 빛의 속도로 3.4년 가면은 한 세대를 넘어서도 가야 되지. 인간이 탄 우주선이 간다면. 생각해봐. 토성까지 뭐 2년인가 3년 걸린다고 하니까. 근데 이 별 갖고, 이 아이 갖고 또 탐사한 게 하나가 토성과 목성의 위성수를 관찰한 거야. 1년에 한 번씩 교대로 관찰하고 발표되는데 거의 무지막지하다. 지금 두 개 다 거의 100개지. 두 개 다 위성수가 100개야. 이쪽 걸 쭉 찾으면 뭐 예를 들어 목성이 좀 적었어. 토성보다. 옛날엔 많이 적었다 그랬거든. 옛날 선생님이 학원 들어가고 처음 학생들 가르칠 때 목성의 위성수가 13개 이상, 토성의 위성수가 23개 이상이야. 근데 요즘 거의 다 얘들 90개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발표할 때마다 뭐 20, 30개가 쭉 증가해. 그럼 목성의 위성을 1년 동안 같이 가면 목성의 위성수가 다음에 발표할 때 20, 30개가 쭉 앞서가고 토성보다 앞서가. 그 다음에 또 토성의 위성을 또 관찰해. 그럼 개수가 또 확 늘어나. 우주망원경이다 보니까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측정하기가 아주 용이하거든. 지구에서는 토성과 목성이 보이는 때가 따로 있지 않아. 근데 이 우주망원경들은 태양 건너편에 있어도 관찰 가능하니까 1년 동안 그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위성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경쟁. 너무 웃기더라고. 한 4년 동안 위성 발표하는 걸 봤는데 한참 웃었어. 야, 많기는 많다. 토성만 해도 목성보다 조금 작으니까. 목성이 조금만 더 크면 태양계가 태양이 2개였대. 조금만 더 컸다면. 그래갖고 2개인 태양이면 사람이 힘들었을 것 같아. 왜 힘들지? 밤낮 없이 일해야 되잖아. 그치? 2개가 있으니까 진짜 밤낮 없이 일해야 돼. 야, 그럼 인간이 참 슬펐을 것 같아. 밤에 못 자고. 밤이라는 게 없겠다. 밤이라는 게 없겠다. 그 북극 쪽에 가면 여름철에 내내 밤이 낮처럼 환한 때가 있지. 백야라고 하지. 그래갖고 옛날에 알던 애 걔가 사는 도시가 러시아야 아닌데 걔가 살았던 도시가 아마 북이 넘어가서 북극에 가까운 도시 중에 가장 가까운 대도시로 알고 있거든. 걔가 살던 마을이. 겨울철에 영하 40도가 일상생활. 영하 40도가 일상생활이래. 지난번에 영하 56도인가 찍었다고 지네 친구들이 페북을 올려놨더래. 영하 56도인가 50몇 도를.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니? 안 나가지? 얼어 죽어. 나가는 순간에 동상 걸려. 선생님이 옛날 가르치던 형이 카나다에서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녔는데 잠깐 편의점에 뭐 사러 가려고 잠깐 나왔대. 근데 중무장을 했나 봐. 그날
걔가 살던 도시가 영하 40도였대. 그래갖고 중무장하고 머리 쓰고 그 복면 있잖아. 여기만 뚫린 거 스키 그 털모자 그거 쓰고서는 밖에 나간 거야. 그래갖고 약 한 20분 정도 갔다가 들어와갖고 왔더니 여기가 간질간질하더래. 그래갖고 다음날 병원 갔더니 동상 걸린 거야. 여기 노출된 부분이 동상 걸렸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 치료 엄청나게 오래 받았다더라고. 피부가 괴사하다시피 했대. 얼어갖고. 그 다음부터는 고글까지 쓰고 나간대. 보니까 친구들은 거기 원래 살았던 애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닌대. 살던 놈은 그런가 봐. 그래갖고 그 러시아 애가 하는 말이 백야가 있대. 근데 밤중에 짜증난대. 왜? 혼내서. 뭐라고 해야 되니? 좀 기분이 이상하게 그냥 그렇대. 근데 선생님도 그거를 비슷한 거를 경험했는데 옛날에 부분일식이 있었던 때가 있어. 우리나라에 부분일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일식이 뭐라고 해야 되니? 한 3분의 1 정도 먹은 것 같아 거의.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낮이야. 낮인데 캄캄한 낮. 흐린 거하고 느낌이 틀려. 햇볕 분명히 있는데 왠지 눈이 좀 침침하게 컴컴한 느낌? 밝은데 이제 컴컴한 느낌을 주더라고. 그 기분 되게 나쁘대. 지금 일단 젊었다고 먹은 부분일식 관찰했는데 그때는 그 밝기가 여기 없어서 밝기 변화가 없어? 네, 왜? 그런데 한80 이상 먹는 거 아니면 밝기를 느끼겠는 거예요? 아니야. 느껴. 봤을 때 부분일식 이미 진행됐는데 일생사를 볼 때는 그냥 근데 그게 내가 얘기했지. 화난데 침침한 화나? 뭔가 침침한 기분이 더럽더라고. 지나갔는데 그날 일식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고 지나갔는데 한참 있다가 애들이 그 셀로판 종이 겹쳐놓고 막 보더라고. 그래갖고 뭐야? 오늘 일식이었구나. 그래갖고 내 기분 찜찜한 걸 그때 알아는 거야. 그러니 옛날에 중세사회는 얼마나 무서웠겠니? 해가 사라지고 나타나고 되게 무서웠을 거야. 그거 갖고 콜롬비아가 사기 쳐먹었잖아. 그쪽 동네 애들은 다 태양을 숭상하는 애들인데 사기 쳐먹고서는 금은보화를 다 갈취해왔잖아. 콜럼부스. 자, 그러면 계속하자. 17번까지 해결했지? 18번. 그림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운 궤도 운동하는, 타운 하니까 갑자기 헨리해성 같은 혜성이 생각나서 창의력 문제 같은데 잘 나올 수 있거든. 철학 문제, 이제 과학고 영재고 쪽에 창의 문제에 지구학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 달의 위상 변화, 달의 위상, 그 다음에 신기한 천체 현상,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근데 기발해, 무지 기발합니다. 일식하고 월식하고 달의 위상 변화를 문제를 섞어서 내. 몇 월 며칠 날 본 달이 이런 달이야. 또 몇 월 며칠 날 본 달은 이런 달이야. 이 달의 차이점을 보래. 음력이 주어졌어. 그래갖고 찌그러진 거에 대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달을 관찰했대. 자,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음력으로 지금 보름달 다 돼가고 있더라. 근데 한 음력 오늘이 이번 달이 5월 달이야? 4월 달이지. 4월 음력 4월 8일이라고 하자. 음력 4월 8일이면 어떤 달 모습이 보일까? 어떤 달 모습이 보이지? 상현달 모습이지. 상현달은 왼쪽 반달, 오른쪽 반달? 상현이. 상현달은 왼쪽 반달, 오른쪽 반달? 오른쪽 반달.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이거를 좀 당기자. 어느 정도까지 당길까?
한 4일 정도 땡기자. 그럼 이 달은 무슨 달? 상현달이야. 상현달이 되기 전 모습이지. 초승달에 상현달이 되기 전 모습이야. 근데 어느 날이냐? 자, 예를 들어서 6월 15일이래. 근데 달이 이렇게 관찰이 되셨대. 두 달의 위상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해 보래. 같은 위치냐고? 같은 위치에서 보인 건 아니야. 이 달은 근데 이거는 시간 얘기하기 특정하게 그래서 두 달의 위상의 차이 나는 특징을 얘기해 보래. 두 달의 특징. 너무 웃기지 않니? 문제가? 잘 보면 이래. 이달은 달의 위상의 변화야. 자연스러운. 지구, 달, 태양의 위치에 따라 나타난 달의 위상이야. 근데 얘는 지금 뭐가 돼야 돼? 15일이야. 무슨 달? 무슨 달? 보름달이어야 해. 근데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어. 뭘 뜻하지 이거? 월식이 일어난 거야. 얘 월식이를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달이야. 월식이야, 월식. 너무 뜬금없지 않니? 이런 창의력 문제들이 나와. 어려운 개념 없지. 어려운 개념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과학이나 영재학교 문제들에 많이 나와. 특히 최근 연대에 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 달. 자, 그러면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하주는 수술 받은 거야? 하주래네. 그 아인이 수술 받은 거야? 네, 받았대요. 근데 아직 퇴원까지는 했는데 아직 학교나 학원은 좀 태호는 했고? 그래서 집에서 막 이거 적어서 놨을 건데 너도 썼냐 이렇게 물어보고. 오른쪽 부러졌어? 왼쪽 부러졌어? 오른쪽 부러졌어? 이어달리기 하다 그랬대? 물구나무 타서 막 달렸나 봐. 이거 부러지면 진짜 대책 없는 게 쇄골은 기부스를 못해. 100% 수술이야. 기부스 하면 여기까지 다 해야 돼. 상반신. 붙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대. 핀 박았는데 나중에 또 찌고 핀 빼야 되는데. 재수술 또 해야 되는데 나중에 1년쯤 있다가. 고정핀을 박았을 거 아니야. 1년쯤 있다 빼. 그럼 살 찢고선 또 뺀단 말이야. 예. 요즘은 조금 째잖아. 조금 째고 이렇게 벌려갖고 수술한 다음에 사람이 신축력이 되게 좋아갖고 아마 많이 찢지 한 2cm? 그 정도 찢었을 것 같아. 진짜 많이 찌면 한 5cm. 요즘 5cm 찢는 수술도 거의 드물어. 뭐 간 이식 뭐 이런 거 좀 많이 째. 많이 째는데 보통은 요즘 상처 좀 주려고 많이 째지는 않아. 아마 부러진 거, 핀 박는 거만 한 2cm 정도 찢었을 것 같아. 에휴, 불쌍한 녀석. 넘어진 거야? 못 봤어? 다친 현장 봤어야 되는데. 그럼 약 올려줄 거 아니야. 응? 옛날 가르치네. 체육대회 진짜 애들 참 부상 많이 당한다. 옛날 가르치 연수동 쪽에서 가르치던 애들인데 한 녀석이 얘가 막 뚝심이 있어. 일반 고등학교 아이인데 막 튼튼해. 근데
학교에서 걔 이제 일반고등학교인데 중학교 3학년 때구나. 얘가 걔네 반 대표 씨름 선수래. 그래갖고 반대항 씨름 대회를 하는 거야 체육대회 때. 근데 예선을 치를 거 아니야. 체육 시간마다 예선 치러 갖고 결승전만 당일날 하더라고. 애들 일찍 보내려고. 근데 씨름 대회에서 다른 반 애하고 이제 삿바 갖다 놓고 앉아갖고서는 잡은 다음에 일어서 해갖고 일어 세우는데 얘가 그냥 탁 잡고 일어 섰대. 근데 밑에 있는 애가 바둥바둥 하더니 일어 서자마자 갑자기 뚝 소리가 나더래.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들었대. 뚝 소리가. 근데 악 하고 쓰러진 거야. 얘가 삿바 잡는 힘이 하도 세가지고 넓적다리뼈가 우리 사람 중에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 중에 하나야. 넓적다리뼈 2개가 동시 골절. 쪼이는 그거요? 그래갖고 악 소리 나고 쓰러져갖고 119 불러와갖고 119 아저씨들이 싣고 갔대. 그러더니 와갖고 선생님 쟤 무서운 아이예요. 삿바 갖고 다리 2개 부러뜨렸어요. 근데 사실 걔 잘못도 아니야. 걔 잘못도 아니야. 그래갖고 병원 가갖고 친구야 미안해 하고 별짓 다 생쇼 다 했다더라. 엄마하고 과일 사갖고 와갖고 친구야 미안해. 근데 그건 요즘은 학교에서 보험이 다 돼갖고 보험 처리해갖고 치료비 다 주지 학교에서. 참 별 사고 많다 체육대회 때. 그 체육대회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늘에 앉아갖고 조용히 책 보고 공부해야 되지. 자 18번 그림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 운동을 하는 행성 A와 반지름 R로 원운동하는 행성 B를 나타낸 것이다. 자, 점 A는 행성 A에게는 근일점이며 태양으로부터 이 얼마큼 떨어져 있다. 자, 그리고 A의 긴 반지름은 B의 궤도 반지름의 4배만큼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4R이네, 그치? 그럼 얘는 2A가 얼마가 되는 거야? A의 2A는 2R 더하기 4A니까 4R이니까 6R이지. 그래서 긴 반지름이 3R이 되는 거야.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자. 행성의 A의 속력은 자, 스몰 A에서가 가장 빠르다. 근일점. 스몰 A. 자, 행성 A의 주기는 자, B라는 녀석은 지금 TB라는 녀석은 자, 누구에 비례하지? R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반지름 어린 녀석을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TA라는 녀석은 자, 얘는 장반경이 3R이야. 3R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따라서 TA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똑같이 27TB의 제곱이 돼버리니까 TA는 3루트 3TB가 돼버렸대. 그래서 주기가 3루트 3배만큼이 됩니다. 잠깐만, 왜 숫자가 없지? 뭘 잘못했지? 차이 아니라 4배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 C가 중앙이었는데. 잠깐만. 긴 반지름 4배. A의 긴 반지름은 B의 궤도 반지름의 4배. C가 중앙. 아, 긴 반지름이 주어졌구나. 에이, 젠장.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니? 4R의 제곱이다. 세제곱이 돼버리니까 얘는 64가 되니까 8이 되겠구나. 8배. 자, 한편 행성 A와 B가 각각 A와 C를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 크기는 자, A를 지날 때 가속도는 자, A, B가 A를 지날 때는 가속도가 얼마가 되지?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G 곱하기 2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지. 자, 이거는 A라고 할게. MA. 자, 이 값은 MA, A가 돼버리네. 따라서 A라는 녀석은
G 곱하기 4월 제곱분의 라지 m이라는 값이 돼버렸고, 자 B의 가속도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자 그래서 B에서의 가속도가 A의 4배가 됩니다. 자 B가 A의 4배가 된다.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지요. 자 19번 문제. 그림은 뉴턴의 만력 법칙에서 케플러 제3법칙을 유도하는 계산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져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수업 중에 쌤이 만력 법칙, 케플러 법칙으로부터 나타나는 과정 설명해 드렸었지. 맞아요? 작용 반작용이 있고 했나? 안 했나? 한번 해보고 가자. 뉴턴은 자, 만력 법칙을 케플러 법칙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설명하게 됩니다. 19번에 나오는 이거는 그런 걸 했어요. 했어? 다시 한번 볼게. 그러면 뉴턴이 업적이 별거 아니란 얘기도 했겠네? 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자, 상인이 기억나? 공부 안 했어. 상인은 어떻게 연애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오늘은 안 써줬어? 하트? 이렇게 봐봐. 오늘 왜 안 써줬대? 사랑이 식었구나 벌써. 2주밖에 안 됐는데 하트 써준지. 사랑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 꼭꼭 묶어놔. 끈 갖다가.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케플러 법칙으로부터 뉴턴의 만력 법칙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이쪽에 어떤 행성이 있었어. 태양이 있었다라고 하자. 라지 m이 태양이 있고, 얼마큼 떨어진 곳에 누가 있어? 스몰 m인 행성이 있었어. 예를 들어 지구가 있었다라고 해. 자, 이때 둘은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지. 그 힘에서 태양 중심으로 보면 지구가 움직일 거고, 지구 중심으로 보면 반대 방향으로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맞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을 보자. 이거를 F 태지라고 할게. F 태지야. F 태지는 만력인지 뭔지 몰라도 지구를 원동시키는 힘이야. 얼분의 mv 제곱이 돼. 얘는 또 어떤 힘이 돼버리지? 이런 힘이 돼버리지. 자, m월 오메가 제곱을 이용하면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얼 m이라고 쓸 수가 있어. 이것도 구심력의 한 종이야. 여기서 t분의 4파이 t제곱분의 4파이 제곱이 오메가 제곱이야. 맞아? 오메가 제곱이니까 m월 오메가 제곱이 구심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 식까지 써놨어. 자, 한편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은 FGT라고 해. 자, FGT인데 얘는 얼분의 태양이 움직이지. 그때 상대 속도 같으니까 V제곱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얼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M 얼이라고 쓰지. 라지 M 얼이야. 여기서 이 두 식으로부터 각각 케플러 3법칙을 쓰는 거야. 조화법칙을 써보기로 한대. 자, 조화법칙 썼어. 얘는 태양의 중심이니까 K라고 쓸 수 있고, K의 얼의 세제곱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얼 M이라고 쓸 수가 있었어. 지워지니까 뭐가 돼? 제곱값이 되지. 마찬가지 얘는 같은 주기를 갖지만 누가 중심인 거지? 지구가 중심이야. 지구가 중심일 때는 얘를 K'이라고 써.
지구중심 K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비례상수가 4파이 제곱 곱하기 라지 M 얼이라 지워진 거야. 오케이? 자, 이때 F 태지와 저이 개새끼 저거 앞 시간부터 저지랄하고 다녀. 화요일날 배달도 별로 없는데 혼자 존내 바쁜 것처럼. FG태가 있어. FG태. 어떤 대학에서는 짱깨 저 오토바이 학교 교내 못 들어간대. 전기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있대. 하도 시끄럽게 다니니까 학교 내에서 출입금지. 조용하게 돌아다녀야 된대. 여기 이 동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배달 오토바이 무조건 전기 오토바이로. 아니면 배달 하지 못하게. 너무 시끄럽지 않냐 저거. 밤중에 특히.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빠라바라바마 하고 미친 새끼들. 자, F태지와 FG태가 같다. 무슨? 작용? 반작용을 쓴 거지. 얘는 조합법칙 쓴 거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F태지와 FG태가 같으려면 F태지에서 K분의 4파이 제곱이라는 비례상수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값과 K'의 4파이 제곱 비교하고 나머지 값을 비교했더니 이 값 속에는 라지 M이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또 K' 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 스몰 m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비례상수를 써서 얘를 표시하면 K분의 4파이 제곱이라는 녀석을 GM이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GM이라고 쓰기로 했다. 따라서 F태지와 FG태 같아서 F라는 녀석은 GM 곱하기 얼 제곱분의 스몰 m이라고 쓰게 됐다는 거지. 이게 만류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정리하는 과정이 2015 개정교육 과정에 처음 나왔거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요즘은 또 유행해서 빠져가지고 또 안 나오긴 하는데 몇 년 전 수능 주제 중에 하나야. 수능 유형 중에 하나. 또 케플러가 물투로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좀 더 싱거워졌지. 자, 그렇다면 한번 책으로 내용을 비교해 봅시다. 태양계의 행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지만 거의 원에 가깝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으로 볼 수 있다. 태양의 질량을 라지 m, 행성의 질량을 스몰 m, 태양과의 거리 얼, 행성의 속력 v라고 할 때 만류력과 구심력이 같으므로 자, 얘네들은 이렇게 쓸 수 있네. 가는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지. 구심력은 얼분의 mv 제곱이 돼야 되겠지. 자, 이런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행성의 속력은 루트 얼분의 gm이 됐다. 그리고 주기 t는 v분의 2파이 얼이 돼버리므로 t 제곱이라는 값은 어떤 값이 됩니까? gm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얼 세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좋은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0번. 그림은 속이 빈 구와 질량이 같은 물체 ABC를 나타낸 것이다. 속이 빈 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력 크기를 알맞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먼저 속이 빈 구, 파란 구 속에 있는 A는 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힘을 안 받습니다. 내부에 있는 질량에 의해서만 힘을 받는다라고 해서 껍질 정리를 한번 보여드린 적 있나요? 껍질 정리. 구 껍질 내부의 만류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상현이 기억력이 없는데?
상이 없을 때는 없어요. 상해를 없을 때 한 거야? 옛날에? 자, 구 껍질 정리를 한번 살펴볼게. 자, 이쪽에 어떤 구가 있어. 자, 구 속에 전체 총 질량이 라지 m이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때 중심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위치에 질량 스몰 m인 아이가 있대. 얘가 작용하는 힘은 지금 원점으로부터 m에 해당하는 내부의 구에 의해서만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이 힘만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힘 계산은 잠시 해주고, 그럼 바깥쪽에 껍질 부분이 있지. 걔네들은 힘을 작용하니 안 한다라고 해. 그래서 걔네들이 작용하는 힘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여기 구 껍질이 있어. 하얀 거와 빨간 사이에 두께가 있지. 이 껍질이 M에 미치는 중력을 한번 볼게. 자, 얘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대칭이지. 그래서 힘을 작용하지 않아. 상쇄돼 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자,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한번 볼게. 자, 물체 질량을 지나게 요렇게 원뿔 같은 걸 한번 잡아보자. 원뿔인데 여기가 둥근 면을 갖고 있지. 자, 이때 반지름을 얘를 얼1, 짧은 반지름을 얼2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 면이 나타날 거야. 이 면이 A1이라고 하고 이 면은 A2라고 얘기하고 이 두께를 델타 얼이라고 얘기하고 내부 밀도는 균일하게 로라고 얘기해보자. 자, 여기서 A1이라는 녀석과 A2라는 녀석은 이 호의 이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하겠지. 얘는 요 사이의 각이 입체각이라고 해. 솔리드 앵글. 콘이 있으면 동그랗잖아. 그래서 동그란 부분까지의 각도의 개념을 갖는, 원래는 정확히 각도의 개념을 갖는 어떤 특정한 각인데 이걸 입체각이라고 해. 그냥 평면에 대한 각이 아니고 전체 둥그런 입체각이야. 두 녀석은 입체각이 서로 같다. 그렇다면 A1이라는 녀석은 얼1의 제곱에 비례하고 A2라고 하는 녀석은 얼2의 제곱값에 비례한단 말이야. 즉 일반적인 표면의 넓이는 비례상수 K 곱하기 얼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꼴을 갖게 된대. 입체각이 같으면 K값이 같아. 또는 서로 닮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이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질량을 M1이라고 해보자. M1이라는 녀석은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저 부분에 해당하는 자 밀도는 로고 부피는 얼마가 될까? A1이란 넓이 곱하기 델타 얼이 되겠지. 따라서 얘는 로 곱하기 K 곱하기 얼1의 제곱 곱하기 델타 얼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마찬가지 M2는 얼마가 돼버리지? 로 곱하기 V인데 자 얘는 A2 곱하기 델타 얼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쪽 부분의 넓이야. 그리고 두께니까 부피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로 곱하기 K 곱하기 얼2 제곱 곱하기 델타 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질량과 스몰 m이 작용하는 힘, 요 질량과 스몰 m이 작용하는 힘을 각각 구해보자. 얘는 F1이야. G 곱하기 얼1의 제곱분의 M1, 즉 로 곱하기 K 곱하기 얼1의 제곱 델타 얼 곱하기 스몰 m이야. 얼1 제곱 지워지네? 따라서 얘는 G 곱하기 로 곱하기 K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얼이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의한 힘 F2는 G 곱하기 얼2의 제곱분의 M2 로 곱하기 K 곱하기 얼2의 제곱 곱하기 델타 얼 곱하기
m이 됐다. 얼투 제곱 지워지니까 얘는 g 곱하기 로 곱하기 k 곱하기 델타 얼 m이 된 거야. 두 힘의 크기가 서로 같네. 그렇다면 이쪽으로 서로 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얘는 바깥쪽 껍질에서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똑같이 껍질들을 이렇게 같은 두께로 이렇게 잘라 나가봐. 잘라 나가게 되면 얘들은 두께가 서로 어때? 같은 깊이에 도달할 때까지 작용하는 힘들이 이 관계에 의해서 다 상쇄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 껍질은 안쪽 껍질에 있는 질량에 대해서, 껍질 안쪽에 있는 질량에 대해서 힘을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해. 그렇다면 저 내부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일까? F는 G 곱하기 자, 얼 제곱분의 M 프라임, 여기 요 고리를 얼이라고 할게. M 프라임 곱하기 스몰 m이 되는 거야. 자,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은 부피에 비례하지. 부피에 비례하니까 m일 때 라지얼의 세제곱은 m 프라임일 때 스몰의 세제곱과 같아. 따라서 m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라지얼 세제곱분의 m 곱하기 스몰을 세제곱이 돼버린 거야. 따라서 이 힘을 바꿨으면 얘는 g 곱하기 라지얼 세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곱하기 얼 세제곱 얼 제곱이 약분되니까 얼마 남겠지. 그래서 얼에 비례하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껍질 정리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다면 A라는 녀석은 바깥 껍질에서 힘을 받지 않겠지? 자, 한편 B라고 하는 녀석은 자, 바깥쪽에 있을 때는 모든 질량이 이 굽껍질의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거리는 얼마큼 떨어져 있겠지? C는 B보다 거리가 더 멀지. 그래서 가장 큰 힘은 B. 그 다음에 C. A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B, C, A는 0인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그림은 자전 회전수만 다르고 지구와 질량 라지 M 반지름이 어린 같은 행성 AB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A의 자전수는 지구의 2배고 B의 자전수는 지구의 3배만큼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행성에서 측정해도 몸무게는 같다. 자, 얘네들은 질량과 반지름 얼이 있는데 위도에 따라 다르겠다. 그치? 빨이 돌면은 물체는 원심력을, 각 행성에 있는 물체는 원심력을 크게 느낀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자전수가 많아지면은 더 빨리 도니까 각속도매가 더 커져서 바깥쪽으로 당겨진 힘이 커지기 때문에 중력이 줄어들어. 반면에 극에서 측정하게 되면 원심력 영향을 받지 않지. 그 경우에만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만 같다. 자, 이 행성 A의 적도에서의 몸무게를 측정하게 되면 행성 B에서의 측정한 것보다 더 무겁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더 무겁게 나타난다. 행성 A 적도에서 몸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의 적도에서 측정한 것보다 더 가볍게 나타납니다.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원심력이 감소하기 때문이야.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행성 B의 적도에서의 몸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의 측정값보다 더 가볍게 나타나고요. 자, 행성 A의 적도에서 몸무게를 측정하면 B의 적도에서 측정한 것보다 더 가볍게 나타납니까? 무겁게 나타나야 되겠죠. 이 관계를 상현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이해 안 되지? 뭔 얘기인지 모르지? 근데 왜 질문 안 해? 그거를 이제 수식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말로만 할 거야? 증명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전에 한번 했었는데 한번 봐.
자, 이렇게 도는 별이 있어. 자, 이때 적도와 극에 대한 두 지점에 대한 값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 스몰 m이고 얘는 라지 m이고 반지름이 라지얼로 똑같다라고 할게. 얘는 지금 중심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만륜력이 나타나야 되겠지. all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쪽 방향으로 지구 중심을 향해서 all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나타나. 이때 얘가 각속도 오메가로 돈다면 여기에 관성력으로서 원심력을 설정하는 거야. 원심력이 바깥쪽, 아, 저 개새끼 더럽게 시끄러워 부릉부릉 하고 다녀. 아, 저 개새끼 왜 부릉부릉 하냐고. 말지. 자, 얘는 얼마가 돼? m 라지얼 오메가 제곱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실제 이 사람이 느끼는 힘은 어떤 힘을 느끼겠죠? 요 힘의 차이만큼의 힘으로 안쪽 방향으로 힘을 느낀단 말이야. 이게 겉보기 중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힘을 느낀다라고 해. 자, all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 마이너스 m all 오메가 제곱이 겉보기 중력 mg 프라임인 거야. 그래서 g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얘 g가 되지 마이너스 all 오메가 제곱이야. 오메가가 커질수록 겉보기 중력이 작아지는 거야. 이해합니까?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고 다녀. 욕바가지인데. 아파트에서 저렇게 하고 다니면 그 배달업체 출입금지 시킨다. 막 민원 내면은 그 아저씨들이 달려나고 갖고 다음부터 출입 안 시켜줘. 여기 근데 이쪽은 좀 약하고 송도 쪽 같은 엄청 세. 청라 쪽도 엄청 세지 않니? 아, 넌 청라가 아니구나. 그쪽도 엄청 세다고 들던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들 정문으로 못 들어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돼. 주차장으로 해갖고 배달시켜다. 그 아파트 단지 내 차 안 다녀. 오토바이도 안 다녀. 예외가 있긴 하다. 이사 갈 때 이삿짐 차는 걸로 가더라. 그거 빼놓고는 다 지하로 가. 그래갖고 지하 가는데 잡아. 시끄러우면 들어가지 마. 그럼 걔는 어떻게 가야 돼? 배달은 해야 되잖아. 이거부터 달려가야 돼. 조용히 다녀. 그 동네는 배달하는 애들이 저런 오토바이 안 타. 정상적인 오토바이 있다. 소리 거의 안 나는. 저 새끼들은 뭐 저기 멋있다고 생각하나 봐.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아직도 계속 부릉부릉하고 다니잖아, 저 새끼 저거. 아, 열받아. 저거 봐. 아, 저 미친 새끼 저거. 자, 그래서 자 21번 해결했고 22번 그림은 태양과 행성이 거리 얼마큼 떨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태양과 행성 사이의 만율력은 F1, F2가 각각 작용하고 있다. 이 두 힘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작용 반작용이야. F1, F2는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 F1과 F2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X, F1은 all 제곱분의 GMM이다. 맞죠? F2도 마찬가지야. 행성이 태양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태양의 운동도 영향을 받는다. 사실은 엄밀하게 영향을 받지. 맞아? 하지만 영향이 상당히 적지. 왜? 태양의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오케이? 태양이 지구 질량의 몇 배래? 약 33만 배래. 그러니까 거의 안 움직이지만 사실은 미세하게라도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래서 기디리가 좋은 답이네요. 자, 23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주부터 아마 영재 데뷔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반을 임시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바꾸면 상현이는 영재학교 안 쓸 거면 베타반 가는데, 베타반은 우리 지난번에 너 샀던 교재 있지? 그 교재로 나가는데 단진동 나가. 그래갖고 다음 시간에 요번 목요일날 단진동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운동량 보존부터 문제가 나갈 거야. 그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영재 수업하는 반은 아마 물리 시간 때 웬만하면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면서 풀어 나갈 거야. 자, 여기까지.